장외 집회에 어떻게 보면 핵심 구호, 핵심 내용 이런 게 정해졌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반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강도의 이야기가 나올지는 각자 연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탄핵을 외쳐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벌써요? 네, 이재명 탄핵을 외쳐야 될 때라고 보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권 스탑을 외쳐야 될 때라고 본다. 동대구 장외 집회 언제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 이제 그 장애 집회로 진짜로 나가는 거죠. 장애 집회로 나가서 우리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지방으로 움직이고 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앞으로 이제 장애 집회가 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앞에서 사실 계단 앞에서 혹은 그 앞 정도까지만 사실 장애 집회가 맞습니다. 그건 뭐 사실 장애라고 하기가 조금 뭐 애매한 표현이었는데 워밍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워밍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장애 집회가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 신고해야 되죠. 네, 집회 사전 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 장소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그러니까 확보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무대 설치 같은 것들도 이제 또 별도로 또 업체들하고 또 조인을 해야 되고 연사 섭외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전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장애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대구를 기점으로 이제 장애 집회가 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첫 장애 집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첫 장애 집회가 동대구 역이겠네요. 동대구역 광장? 동대문구 광장. 네, 맞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요. 거기가 뭐 가장 넓으니까. 지난번에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할 때 보면은 거기 뭐 어마무지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도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 같은데 지금 또 물론 장소에 대한 부분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간 불만도 있으시고 불평의 목소리도 나오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몇 시인데요? 정확하게. 네, 이왕이면 수도권에서 하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일요일 말고 토요일 날 하지. 이런 목소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온갖 단체들에서 곳곳에 장소들이 다 잡혀 있어요. 사전에 집회 신고가 돼 있는 데들이 꽤 많군요. 특히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은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요일이라도 빠르게 하루라도 더 빨리 해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나라를 구한다, 자유대한민국 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그 장외 집회에 어떻게 보면 핵심 구호, 핵심 내용 이런 게 정해졌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반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강도의 이야기가 나올지는 각자 연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탄핵을 외쳐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벌써요? 네, 이재명 탄핵을 외쳐야 될 때라고 보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권 스탑을 외쳐야 될 때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라는 게 없다. 우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이 민주당 좌파 세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임명되기도 전인 2022년 4월부터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실은 탄핵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취임도 안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건데 우리는 지금 지난 이재명 정권 100일 이상을 지켜보면서 이 100일 동안에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붕괴시켰다. 지금 자유주의도 붕괴시켰고 민주주의도 그리고 법치주의도 아까 말씀하셨던 상권 분립도 무너졌고 또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 법을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단계까지도 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언론들에서 지금 무턱대고 증거를 조작된 증거로 지금 정적을 제거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한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10번 탄핵당해도 충분할 정도로 위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100일 조금 더 지났는데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고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워낙 견고하니까 지금 무너지지 아직 않고 있다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정도면은 실제로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졌다 봐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굉장히 근간이 되는 것이 법치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인데 이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공산국가들이나 이런 전제주의 국가들을 보면요. 멀쩡하던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요소, 선제적인 요소가 사법부의 장악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좌표 찍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독재로 가는 길, 그러니까 전제주의로 가는 길이 이미 열렸다. 법치를 장악하고 법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방송을 장악하면 끝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이미 사법부를 쥐어 흔들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특판이라고 하죠. 지금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사법부 내 마음에 들게끔 판결을 나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국회 권력 안에 사법부가 놀아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재명 취임 100일 날에도 이런 연설이 나오거든요. 그럼 권력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권력에도 순위가 있는 것이고 입법부 틀 안에서 사법부가 판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발언들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권력의 순위를 매길게 사법부는 우리 입법부 밑이고 권력으로 선출된 지금 대통령 밑에 있으니 사법부가 우리 기라면 기고 엎드리라면 엎드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지금 실질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너진다거나 사법체제 특판 같은 경우가 지금 통과되어서 특별재판부가 실제로 들어선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법이 이때부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권력의 수단, 도구가 될 뿐이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무엇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억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저항이 진짜로 거세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강한 저항, 국민적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법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좌표 찍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 내려 꽂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잠시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요 특판뿐만 아니라 이런 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기소가 되면은 국민참여재판을 무조건 강제 그래서 그 판사는 만약에 기소되면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법을 지금 입법 발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리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뭔가 기소만 돼도 우리들이 마녀 사냥할 수 있어, 내 인민재판할 수 있어. 지금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실질적인 억압,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일부 좌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최초 단계에서는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되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일단 법치가 무너지고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마지막에 그 칼날이 향하는 것은 항상 국민입니다. 네, 항상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건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지금 뭐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대다수의 인민들이 이 칼 끝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칼 끝으로부터 그나마 안전한 건 공산당원뿐이 없다. 공산당원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실제 대통령제 국가들이 대다수가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양당제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당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이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야당이 없는 셈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일당 독재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야당에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법사위 간사 야당목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해요. 표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무기명 표결하고 지금 이게 니네들 이 말은 뭐냐면 야당 간사조차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당 독재 체제죠. 그리고 지금 법을 수많은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반시장법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지금 150석 이상, 180석 이상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지금 야당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헌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법 다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계엄 상황에서 탄핵이 되기 전에 방송에서 본 방송 여기 TV조선에 나와서도 몇 번을 말했는데 지금의 체제전쟁은 총칼 들고 하는 체제전쟁이 아니다. 만약에 나한테 범 10개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려 보라면 난 무너뜨릴 자신이 있다. 네, 이건 법으로서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미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법으로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체감되지 않는 속도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체감되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스며들듯이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바뀌게 될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개헌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년 연임제가 그럼요. 지금 1호 국정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이게 결국에는 권력을 우리가 권력 독재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목표가 된 겁니다. 우리가 독재를 완성시키겠다, 권력을 독점하겠다가 지금 1호 과제가 됐다고 봐야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물론 뭐 본인들은 뭐 개헌 얘기라고 그렇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지금 이제 권력 독점, 독재 완성 이 밑에 하부 카테고리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신의 대통령직의 연임이 목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청래 등은 차기 대권이 목적일 수 있는 것인데 이 위에 상단에 있는 목적, 지금 권력의 독점, 독재 완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같은 마음에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실현되는 것이 실제로 지금 먼 일이 아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던 20년 집권, 20년, 50년 100년 정권, 접권, 100년 정권 이런 얘기들 이게 지금 실현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요.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해도 돼요. 왜 그런지. 국회 안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긴 시간 내가 뭐 누구는 12년, 누구는 16년, 누구는 20년 있다 보니 이게 야 옛날에도 그랬어. 타성에 젖어버리는. 네, 옛날에도 그랬잖아. 김대중 때도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하고 잘 버텼잖아. 노무현 때도 그랬잖아. 그리고 지난 문재인 때도 이러다가 체제 바뀐다 그랬잖아.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우려하는 거야. 이재명도 나라 안 팔아먹어. 나라 독재국가 안 만들어 걱정하지 마. 이게 이 안에서도 제가 볼 때 만연한 생각이다. 너무 나갈 필요 없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대략 국민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데 타성에 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는 완성되지 않았던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다. 네, 입법도 장악했고 행정도 장악했고 사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법권도 장악이 돼 있는 상태다. 네, 그럼 이젠 실현할 수 있는 일만 남았는데 이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곳곳에서 보인다.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만약에 이때 지금 우리들이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언제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